오늘 사실 제일 얘기할 거 많은 거 쿠팡이에요, 쿠팡. 아, 이거 쿠팡 얘기하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쿠팡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 정리할게요. 딴 데서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차등 의결권이 있더라. 1대 29. 미국의 나스닥 아니라 뉴욕에 상장하네. NYSE.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70%는 쿠팡의 웨어하우스에 11km 이내에 살고 있었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쿼털리 이제 액티브 유저죠. 이제 그 활성 그 유저 왜 쿼털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먼슬리나 이런 걸로 하시지. 쿼털리로 보면은 무려 1480만 명이 분기에 한 번은 쿠팡 들어가 본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켓와우. 이게 사실 이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로켓와우의 활성 고객 차지 비중이, 이제 그 활성 고객에서 차지하는 로켓와우 비중이 32%더라. 이들의 구매 빈도는 일반 활성 고객 대비 4배 이상이더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 고객단 순수익은 빠르게 증가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 표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코호트라는 게 이게 뭐 비슷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집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액티브 유저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2016년도 빈치지별로 쭉 나눈 거예요. 2016년도에 만약에 이 사람이 10,000원 썼으면 이 사람들이 1년 뒤에는 13,700원 쓰고 그 다음 18,000원 쓰고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게 뭐냐면 쿠팡에 한번 들어오면 락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점점 더. 아니 16년 애들은 10,000원 쓰다 13,700원 썼는데 17년의 사람들은 10,000원 쓰다 18,000원 쓰고 18년은 더 증가, 19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2배 이상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데야. 이거 이제 요 표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것 같아요. 쿠팡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충성 고객들이다. 기존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쵸? 90%랍니다, 90%.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쓰는데, 이제는 사실 가격 비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충 뭐 싸겠지 어느 정도. 빨리 오니까. 실제로도 지금 뭐 많이 뭐 사야 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막 저희도 이제 아기가 아직 되게 어리니까는 뭐 아기 용품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쿠팡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 갇혀져 있는 그 저기 상품군이나 그다음 배송 속도나 그다음에 뭐 저희 바라면 뭐 하나 날려가가지고서 없어졌다니까는 다음날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그 환불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 분실 이런 것까지 봤었을 때 솔직히 쿠팡이 참 만족스럽다, 서비스로만 봐서는 그런 생각은 참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실 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주제인데, 하나하나 한번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쿠팡에 대해서. 마치 FAQ처럼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 질문 선정해가지고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째로 이거 굉장한 떡밥이죠. 과연 쿠팡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 회사이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예. 전환은 가능하다. 언젠가는.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 영원히 적자나고 망할 기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오랜만에 찾아온 재무제표 분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쿠팡인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요 다트 시스템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SEC의 에드가에 나온 정보를 해갖고 한 거거든요. 사실 일단은 조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숫자가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냥 단순히 원화를 달러로 바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매출액이. 이게 $1 차이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뭔가 트렌드는 같은데 정확한 숫자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제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 맑은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 쿠팡, 우리가 다트에서 검색 가능한 거는 한국 법인이에요. 근데 그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100% 있는 것이 쿠팡 원래 LLC였고, 요번에 미국에 상장한다는 거는 쿠팡 LLC예요. 이거를 이제 쿠팡으로 이제 그냥 이름 바꿔서 쿠팡 INC로 바꿔갖고서 지금 S1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 LAC에 뭔가가 좀 있거나 뭐 해버리면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트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두 개를 그냥 이제 트렌드만 보고 뭐 어쨌든 좀 약간 이제 느슨하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럴 때는. 더 좋은데, 지금 제일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이거죠. 뭐야. 일단 적자 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적자 나는 게 누가 뭐라 합니까? 뭐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지. 뭐, 야, 그래도 이거 적자가 얼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번에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야, 영업현금 흐름이 저희가요, 드디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돈 많이 쓰는 그런 데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저희 흑자 날 수 있어요. 보세요.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아마존도 이러고서 그 다음에는 순이익이 흑자나기 시작한 거, 이 스토리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대판 붙은 거예요. 긍정론자, 부정론자가 그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주식일 수가 없어요, 쿠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매입 채무를 지금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매입 채무라는 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입 채무가 더블이 났잖아요. 그쵸? 이 매입 채무라는 거는 뭐냐? 쿠팡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물건을 단순 중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입해서,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사가지고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입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납품한 업체들한테 대금 지급을 늦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대금 지급해주는 일수거든요. 이게 3달 걸려요, 3달. 네이버하고는 뭐 엄청 빨리 해준다면서요. 한 달 이내에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마트도 3달 이내에는 무조건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보시면은요, 한국 거 이제 다트에 나온 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원래 대금을 지급해주는 일수가 대충 여기 평균적으로 보시면 50일 정도 걸려서 한 달 반 정도. 근데 이걸 80일까지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 채무가 증가하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때 CCC 평균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4일이거든요. 대충 마이너스 14일 나오게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거의 한 2조 정도 줄죠, 그쵸? 2조 정도. 그럼 이게 2조 마이너스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이것만 봤었을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 계속 나쁘네. 얘네가 이제 이거는 혼탁한 시각입니다. 쿠팡이 상장을 하려고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쓰려면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입 채무 쪽을 건드려 가지고서 영업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낸 것에 불과하다 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입 채무만 늘었냐는 거예요. 재고도 늘었잖아요. 많이 사서 많이 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CCC가 제가 낮을수록, 특히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업이 얼마나 이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협상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물건을 사와가지고서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내 거 사간 사람들한테서는 자금 회수를 다 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는요, 애플이나 이런 약간 대단한 기업들이나 있지, 그리고 이마트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되게 잘 나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지, 보통 마이너스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란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굉장히 크게 더 딥하게 내려갔어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작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저희가 뭐 음식 배달 같은 것도 보시면 원래는 절대로 배달 서비스 하지 않을 것 같던 맛집들까지도 전부 다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배달을 했잖아요. 왜냐? 물건 판매가 안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아무도 안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쿠팡? 나 저기 가서 물건 안 팔어. 쿠팡 쟤네들 뭐 그렇게 할 줄 알아. 나는 그냥 전통 오프라인에서 팔래. 라고 했었던 수많은 셀러들이 쿠팡에 들어온 거죠. 쿠팡에 들어왔고 혹은 여러 군데 팔고 있던 셀러 중에 어떤 셀러는 여러 군데 팔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쿠팡의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네 매출 목표를 오래 맞추려면 쿠팡이 더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의 협상력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이것도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금 지급하는 날짜를 늦춰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에 지금 입점한 업체들이 사실은 대금 지급 결제를 갑자기 2배로 늘리면 어떡해요? 이건 진짜 그 업체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가 있는데 쿠팡이라는 회사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거는 본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진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나쁘게 볼 필요가 이거를 되게 마치 분식회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이거예요. 매입 채무 문제, 협상력 증가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는 의외로 이거 굉장히 계속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예, 좋게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흑자 전환의 키포인트 뭐냐? 제가 볼 때는 왜 쿠팡이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경쟁사들이 쿠팡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다 자기네 흑자 나는 거 자랑해요. 네이버도 보면은 저희 네이버가 저희는 별로 쿠폰도 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쇼핑에 검색 광고를 붙여가지고서 흑자가 좀 잘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ssg.co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일회성을 제외하면 거의 막 BEP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쿠팡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쿠팡 경영진이면 굉장히 웃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내실 경영을 해요. 유통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적자 날 정도로 소위 미칠 듯한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쿠팡같이 적자 나는 기업들한테는 살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 이 빅 플레이어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정말 쿠팡하고 우리 정말 치킨 게임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적자 나는 걸 이제 우리는 인내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쿠팡한테는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심지어는 뭐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메프라든지 모두가 지금 수익성 경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절대로 가치가 훼손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네이버랑 비교하면 네이버가 사실은 판매 기준 이제 GMV라고 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판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 쿠팡은 사입한 거 다 지네 매출로 잡으니까 매출이 커 보이는 거지 판매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쿠팡보다 더 큰데 그러면 뭐 쿠팡이 뭐 30조 50조면 네이버는 그러면은 검색 가치랑 다 합치면 50조 100조 가야 되냐 주가가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막 30조 50조 더 커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이버 잘하는 거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SSG는 놀고 있냐 SSG도 잘하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소비재하고 유통업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한 군데에서만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요. 원래 소비재 시장을 무슨 뭐 이게 인텔이 옛날에 CPU 칩 넣는 것처럼 아니 윈도우를 우리가 뭐 쓰는 것처럼 하나 업체가 90% 이상 먹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소비재하고 유통이라는 건 원래 여러 업체가 나눠 먹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네이버나 스기나 그 다음에 쿠팡은 같이 공존을 하겠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정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같은 유통업을 예를 들면
2000년대 전후만 해도 백화점 보시면 뭐 미도파도 있고 지역마다 온갖 백화점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신세계, 롯데, 현대 요렇게로 재편되면서 여기가 이제 과시들이 다 나눠 먹었죠. 저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네이버하고 비교하면서 별로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재나 유통업의 본질 자체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고 이제 네 번째도 좀 중요한데 이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트래픽이라는 거를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했어요. 사실 이 회사 생각해도 왜냐면 유통업체인데 뭐 저런 거 생각해야 될 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이제 쇼핑 업체들 경우에 트래픽이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보시면은 뭐 하나만 사도 내가 저기 로켓 저거 이제 가입해 놓으면은 하나만 사도 딱딱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 보고 매일 들어가 보고 자주자주 소량이라도 소액이라도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 쿠팡이라는 그 앱에 트래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래픽이 생기면 뭘 할 수 있느냐? 광고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쿠팡이 하려고 하는 컨텐츠 사업에서 어쨌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트래픽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쪽 유료 자료가 많아가지고서 1년 전 자료긴 한데 20년 4월 말에 나온 거죠. 요거 보시면은 쿠팡이 1사용자 쿠팡이 400만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1번가가 137만 7천, 위메프가 109만, G마켓이 108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언제 자료인지 보시면은요. 이거 이제 작년도 10월 말에 나온 건데요. 이 자료는 보시면은 쿠팡은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는 1991만 명, 11번가는 865만, G마켓 뭐 이런 나머지들은 500만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서 사실은 쿠팡이 다양하게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 쿠팡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광고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늘려갈 거고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이커머스 한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의 현실은 어떠하냐 하면은요. 저희 앱에 들어가면은 메뉴에 뭐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마스크 사러 들어가면은 가장 싼 게 마스크가 위에 뜨던가요? 아니면 가장 많이 사던 게 뜨던가요? 아니거든요. 제일 위에 뜨는 거는 그 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앱에서 가장 메뉴에 뜨는 아니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 회사들이 그거를 뭐 어떤 걸 몇 천만 원 받고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광고 수익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업체들은 그 광고비를 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타겟팅 광고도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도 기술을 활용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MD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셀러가 가격을 흥정을 해가지고서 그 구자를 마치 디스플레이 광고 하듯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게 위에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바로 수익성 경영이거든요. 이거라면 수익성이 당연히 올라가요. 구자를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지금 딴 데들은 수익성 경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쿠팡에서는 이거는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이익을 벌고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져 갈 거고요. 한쪽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경쟁력이 커져가는 거죠. 왜 우리가 봤었을 때 그렇게 왠지 모르게 사고 싶은 게 적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서 만약에 쿠팡도 우리도 흑자 내고 싶어 하면 여기다 광고 붙이면 돼요. 남들보다 트래픽이
뭐 일간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이고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많은데 여기에서 광고 구자 붙이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단가가 높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흑자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그리고 여기에 의지의 문제이지. 날 거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또 딴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차등 의결권이에요.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되게 잘못 나왔어요. 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9배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A 클래스를 만약에 갖고 있는데 29배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기 김범석 의장이 그 대표가 4주 가지고 이렇게 4% 가지고 있으면 100%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지분율이.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A 클래스, B 클래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구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글이 알파벳이 A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상장돼 있잖아요. A가 보통 주고 커먼 스탁이고 C 클래스가 이제 우선주, 이제 의결권이 없는데 이제 B 클래스가 있고 이게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창업자 두 분이,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1대 10이에요. A 클래스 대비해갖고 10배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B 클래스를 A 클래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10배로.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요 창업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구글 지분율이 10%가 채 안 되는데 그걸로 지금 50% 이상의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1대 10, 1대 29라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 클래스, B 클래스 있고 A 클래스만 상장돼 있고 B 클래스는 비상장이고 B 클래스 중에 75%를 저커버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주는 12%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B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서 58% 의결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한 4, 5년 전에는 이렇게 차등 의결권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한 5% 내외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20%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들, 리프트라든지 핀터레스트, 줌, 그 다음에 리바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차등 의결권 하고 있고, 과거에 1대 10이었다면은 요즘에 하는 데들은 트렌드가 거의 한 1대 30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맞춰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 말고도요, 예를 들어, 포드도, 차등 의결권 하고 있어요. 여기 일가가 7% 가지고 40%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는 장점이 뭐냐 하면, 세금 있잖아요, 상속세. 세금은 그냥 지분율로 해요. 의결권율이 아니라 지분율로. 그러니까 내가 40% 지배하는 40%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질 않고요. 7%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가 어떻게 돼 있느냐 봤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억 5,800만 주 정도가 이제 1,402명의 주주에게 나눠져 있고요.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1억 7,600만 주 정도가 한 명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스클로저를 안 하더라도 김범석 대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셨겠지만 29주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 A는 그대로 가져오고 B는 29배 해버리면 전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클래스만 가지면 지금 지분율이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50 이상만 되는 한도 내에서 A 클래스를 많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하시지 않을까. 그걸로 자금 모집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A 클래스 주식 지금 공모하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발행해도요. 지분율이 되게 높아요. 예, 김범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스탁 옵션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쿠팡 상장이 예견돼 있었던 건데 이제 사내 메일로 해가지고 스탁 옵션 미리 행사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스톡 옵션은 내가 행사하는 가격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톡 옵션을 받은 가격은 100원이에요. 근데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은 1,000원이고 주가는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내가 행사한 가격과 처음에 받은 가격의 차이,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져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비상장일 때보다 이제 상장할 때 가격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30조, 50조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만 해도 9조, 10조 얘기했는데, 그럼 비상장으로 마지막 그 라운드로 VC한테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했던 그 기준으로 스탁 옵션의 행사를 미리 해두게 되면 비상장일 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주식을 팔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금 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 팔고 쭉 유지한다 가정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절세 수단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스탁 옵션은요, 이거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치면 이거 46%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만약 스탁옵션 받으신 분이 있으면 매년 조금씩 행사하셔가지고서 세금을 아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이것도 이제 핫 이슈였죠. 왜 미국에 상장하냐? 일단 간단합니다.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쿠팡을 상장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쿠팡은 한국 기업, 그걸 100% 소유하고 있는 쿠팡 LAC는 미국 기업이죠. 근데 그 쿠팡 LAC를 상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회사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이제 얘기하잖아요. S1이 이번에 돼서 쿠팡 S1이 나와서 그걸 봤더니 상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상장할 때 S1은 미국 기업이 상장할 때 S1을 그 공시를 하고요. 해외 기업은 미국에 상장할 때 F1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 그래비티 있죠. 게임 회사. 그래비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비티는 보이시겠지만은 상장할 때 F1을 냈어요. 외국 회사니까. 쿠팡 S1 냈죠. 미국 회사니까요. 예. 간단합니다. 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아마 차등 의결권도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의 회수 측면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알토스, 세콰이아, 블랙락, 소프트뱅크, 웰링턴 전부 다 사실상 미국계 투자자예요. 물론 소프트뱅크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뱅크가 글로벌 투자를 하지 한국에만 투자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 자금 회수를 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면모를 보면 당연히 미국 상장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점도 있기는 해요. 이번에 보시면은 쿠팡에서 가장 많이 샐러리를 받고 있는 분이 CTO였잖아요. 여기 우버에 계시던. 그러니까 그렇듯이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해외 글로벌 인재들이 영입하기에는 유리하죠. 이분들한테 스탁 옵션을 주기도 좋고요.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을까,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왜 지금일까? 사실은 간단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가 지금 극대화된 시점인 거고, 향후에 성장은 하지만 모멘텀은 당연히 꺾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지금 사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쿠팡에서 택배 라이선스를 획득을 다시 합니다. 원래는 반납했다 다시 획득을 해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쿠팡에 대해 가지고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도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받아볼 때 이제 로켓 배송해가지고 와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쿠팡의 사람들이 배송을 하려면은 이제 지금은 내 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남의 것까지 해주려면은 택배 라이선스가 있고, 그러면은 번호판 자체가 노란색 번호판에 붙여가지고서 택배 회사가 돼가지고서 남의 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켓 배송을 할 수가 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얀 번호판을 달고서 영업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 남의 걸 못 해줘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남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사입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물건이 팔린 거예요, 쿠팡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규제를 하는 규제 당국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쿠팡이 중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택배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쿠팡이 자기네가 직접 사서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되질 않는 거죠. 예. 그랬는데 쿠팡이 원래 라이선스 반납했던 게 자기네 것만 물량하기에도 지금 숨에 찬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류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갖추고 나니까 남의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 라이선스를 획득을 한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향후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또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관련해서 비용들 감가비 포함해 가지고서 나가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니 추가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없었더라도 사실은 순수하게 좀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이었어요. 이게 이제 외신에서 나왔던 건데, 미국에 가가지고서 자기네들 상장하겠다고 로드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130억 달러 밸류로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13조 정도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로드쇼를 왜 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제 전체 프리 캐시플로우로 보면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금이 좀 더 항상 필요로 한다. 어쨌든 자금 필요한 시점,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점,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상장 계획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이제. 쿠팡, 뭐 이거 유통 쪽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이건 아까 사실은 답변을 드린 거긴 한데, 당연히 네이버하고 쓱은 위협적입니다. 근데 공존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떤 분들은 11번가가 아마존하고, 그러니까 SK그룹하고 아마존이 뭘 한다던데, 야, 여기도 엄청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들 제가 알기로 유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잡서칭을 하시면서 이게 새롭게 땅 뜨기를 원하는 게 아마존에서 한국 진출하는 그 잡 포지션이 뜨기를 바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뜨질 않죠. 그러니까는 한국 거를 아마존 통해서 글로벌로 파는 자리는 뜨는데, 한국 직진출을 아마존이 하는 그 자리는 뜨질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마존이 되게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한국 들어오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다른 쪽에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낫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들 뭐 예를 들어 뭐 AWS나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SK그룹, 11번가 그리고 아마존과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나머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목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흑자전환 뭐 아주 너무 장밋빛처럼 얘기 드렸는데, 그럼 상장호가 언제쯤 될까? 최소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은 뭐 차량 대량 구입하고 뭐 이래버리면 감가비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흑자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영업 현금으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네이버나 이런 데처럼 뭐 아니면은 뭐 알리바바처럼 여기도 금융시장 진출할까 할 수도 있겠다는 장기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은 삼자 물류하고 그다음 콘텐츠 쪽 지금 이제 방향 잡았으니까 이쪽 투자 먼저 하지 않겠냐고요. 그 다음에 왜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기술주 나스닥 너무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알리바바, 트위터, 뭐 스냅 같은 것들도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 두 군데도 사실은 이게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조건이나 뭘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투자자가 IPO에 참여 가능한가? 제가 아는 한에는 개인 투자자는 미국 증권 계좌가 필요해서 이게 있는 이제 그 분들만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순수 한국인들은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기관 투자자 하고 있을 때도 해외 주식 IPO는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뭐 이제 사실 요즘 해외 주식 많이 보시니까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탁탁탁탁 일정이 되게 막 딱딱 맞춰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가격 확정되고 배정 통보 나는 게 상장일 오전에 이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도 좀 이거 가지고 그 IPO 주식 받아서 매매하기 좀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시초가 결정 방식이 딱 이제 이런저런 과정 거쳐갖고서 상장하는 가격 딱 나오면, 그게 이제 상장 시초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랑 마이너스 50%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중에 30% 결정인데, 얘네는 그냥 자율입니다. 시초가 결정 방식이요. 어차피 상한 것도 없는 나라인데요. 뭐 그냥 매수 매도 호가가 매칭시 결정이 돼요. 우리는 9시 땡 하면 바로 결정되잖아요. 기껏해야 VI 정도 발동되잖아요. 얘네는 이게 10분 걸릴 수도 있고요, 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가 크면은 첫 거래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10억 달러 자금 조달한다고 확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원래 첫 번째 S1에서는 그냥 10억 달러라고 써둡니다. 제가 이거 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이제 우버가 상장했었을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다큐먼트죠. 이제 이게 4월 초에 나온 거. 요거를 보시면은요. 우버가 얼마? 예, 10억 달러 조달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보름이 흐르고, 그러니까 쿠팡도 이제 요거 이제 /A 달고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은. 로드쇼 돌고 수요 예측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버가 보시면은 103억 5천만 불을 IPO를 이제 그 자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쿠팡이 첫 자료를 10억 달러로 냈다고 해서 10억 달러를 조달한다. 그거 아닙니다. 수정 보고서 나와봐야지 압니다. 거의 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뱅이 투자 많이 했다는데 얼마나 대박 났을까. 실제로 보면은 15년에 10억 달러, 요거는 소프트뱅크. 어떻게 보면 본계정으로 한 거고, 2018년에 20억 달러를 비전펀드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펀드로 할 당시에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 정도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3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뭐, 기관에 따라 조금 이제 조사가 다르긴 하던데, 현재까지 그 쿠팡에 30억 달러 중반 정도 자금이 조달돼서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소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또 소뱅도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소프트뱅크가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일부 지분을 비전펀드에 넣었어요. 투자했어요. 그리고 비전펀드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동자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가 또 펀드에 가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또 7% 또 이 좀 후순위 개념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아무리 이 펀드가 적자가 나도 요거를 드리고 플러스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은 또 몇 프로씩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 수익을 다 먹어요. 근데 비전펀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한 쿠션, 두 쿠션 거쳐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원 벌어도 100원 벌었다. 소뱅이 투자한 거에서 100원 수익이 났으면 100원 그대로 먹는데 비전펀드면 그거에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15년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자금을 소프트뱅크도 사실은 쿠팡의 미래가 어둡다고 봤었나 봐요. 이게 사실 중간중간에 그 특정 기간에 목표치를 계속 맞춰야지 이 자금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걸로 조건이 돼 있었다 하던데 그걸 이제 쿠팡이 못 맞췄었대요. 그거 이제 못 맞추게 되니까는 중간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10억 달러를 비전펀드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가 직접 들고 있는 거 없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비전펀드가 다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소프트뱅크는 대박이 나긴 했지만은 수익이 나긴 했지만은 대박이 아니가 한 중박 정도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 수익자여도 나눠야 되고 펀드 규모가 하나당 다 1000억 달러씩 넘는데 이거 나눠 가지고 있으니 전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이제 S1 자료에서 해외 진출 이야기 없는 게 아쉬워요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거 보시면은, 근데 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뭐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에나 글로벌해서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높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매출액 대비 얼마, 거래액 대비 얼마, 뭐 이렇게들 자료들 만드시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깊게 해보고 사실 뭐 아직 상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저희에게 있으니까 좀 더 사실은 그 수정 보고서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S1. 그거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들여다보고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볼까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쿠팡에 상장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것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요, 글로벌에서 좀 알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회사 다닐 때 이런 이제 물류 자동화, 창고 자동화 해주는 업체 중에 글로벌한 업체 중에 일본의 다이후쿠가 있거든요. 다이후쿠랑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걔네가 IR 자료집을 주는데 이제 프론트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 보니까는 이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보니까는 이마트 워낙 큰 고객이라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많이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다이후쿠 들어가셔가지고서 자기네 그 사업 영역 보시면은요 ssg.com 막 쫙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로벌에서 한국이 좀 빠르게 이쪽에는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글로벌 기업들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를 심지어 자기네 회사 투자 포인트로 삼을 정도로 해놓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무시하고 작다고 여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쿠팡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